네, 당시 8살이었죠.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부터 또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의 11건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 찬반 논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다. 무슨 소리냐? 초상권 침해다라며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우리 변대변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황민호, 고지연 두 분 변호사 모셨고요.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숨겼지 않습니까? 우리 고유정 씨의 경우에 이게 고유정 씨는 현재 범행이 우발적이었다, 아니야 계획적이었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고유정 씨가 이 법정에 올 때마다 자신의 이 긴 머리를 이용해서 얼굴을 감추고 옵니다. 이거 네. 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사건의 공판이 지금까지 총 5차례 열렸는데요. 5차례 열렸군요. 네, 네. 첫 번째 공판에 불출석한 것을 빼면 지금까지 매 공판 때마다 이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마저도 지난 14일 5차 공판에서는 네. 법원 입구에 전혀 없던 차단벽이 또 설치되면서 아하. 고유정의 모습이 완전히 가려졌었죠. 네. 아니 그런데 법원이 이미 고유정의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얼굴을 계속 가리는 모양입니다. 네, 현재 피의자의 얼굴 공개는 체포할 때나 이동할 네. 때 찍힌 사진만 가능합니다. 네. 관련 규정에 얼굴 공개라는 말만 있고 사진 촬영을 허가한다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피의자의 동의 없이 이제 강제로 얼굴 사진을 찍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유정이 계속해서 얼굴을 가려도 누구 하나 나서서 이렇게 머리카락을 치워준다거나 이렇게 걷어낸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피의자가 자기 손이나 머리카락 얼굴을 가리면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럼 사실상 있으나 마나 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범죄자 얼굴을 임의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때 조두순 얼굴이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이 조두순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네. 등교하는 8살 아이를 성폭행한 뒤에 네. 그 아이의 신체에 재생 불가능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네, 그 조두순이 내년 12월이면 이제 12년 징역형을 살고 만기 네. 출소하는데요. 아. 하지만 지금까지 조두순의 얼굴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라도 조두순을 마주치게 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조두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한 거죠. 네. 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인데요. 네. 흐릿하긴 하지만 대강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춘재와 유영철, 강호순 등 연쇄 살인마들의 현재 얼굴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참,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저런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해 보인다고 할까요? 참, 보는 저희들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자나 범죄자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 정경심 교수의 얼굴도 같은 이유로 공개가 된 건가요, 변호사님? 네, 뭐 절반 정도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지난 23일이죠. 조국 전 장관의 이제 아내인 정경심 교수가 네.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법원에 출두를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 이제 일부 언론사들이 네. 정 교수의 얼굴을 여과 없이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네.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를 들면서였는데요. 반대로 또 본인의 동의 없는 이런 촬영과 또 네. 언론 보도는 결국엔 초상권 침해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한지에 대한 논란에 이제 불이 붙게 된 것이죠. 네. 자,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자, 이 문제를 변대변 우리 가상법정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자는 입장은 황민호 변호사께서 맡아주실 거고요. 또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은 또 고지연 변호사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 역할은 제작진이 임의로 정한 거였어서 두 분 변호사분들의 개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부터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유죄 선고를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범죄자로 의심되는 기소된 사람들을 피의자라고 통칭하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얼굴을 그러면 모두 공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네. 우리 법에서는 네. 이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피해자가 성인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특정 강력범죄 사건을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네. 또 이 사람의 신상 정보가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공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네.
특정 강력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에서는 피의자들의 얼굴 공개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피의자는 혐의만 있을 뿐이지 아직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선고가 있을 때까지는 결국에는 무죄인 상황인데요. 네. 그런 사람들을 증거가 100%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하다라는 이유로 범인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공개를 해버리면 네. 이게 나중에라도 뭐 무죄로 판결이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딥수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돌이키기 힘들죠. 네. 이미 만천하의 흉악범으로 낙인이 찍히는 거나 매한가지라서요. 네. 대표적인 예가 또 화성 연쇄살인 저희 8차 사건 요즘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진범으로 지목이 됐었던 윤모 씨 20년이나 옥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이 검거되던 사진이 아직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이게 참 그러면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서 얼굴을 공개하면 이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여기서 범죄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말은 네. 피의자의 자백이 있었거나 또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개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유정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이미 자백을 했고 또 경찰이 살인에 직접적으로 사용됐던 도구들을 찾으면서 고유정의 얼굴 공개가 비로소 그때 결정된 겁니다. 네. 그리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춘재나 유영철, 강호순 등도 다 그러한 이유에서 얼굴이 공개된 거죠.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자백을 하지도 않았는데 신상과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공인도 아니고 네. 뭐 말하자면 살인 같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거든요. 얼굴 공개를 법으로 정해둔 이상 결국에는 피해보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무죄의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유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얼굴이 공개됨으로써 형법에 정한 처벌, 징역형 같은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수치형을 별도로 받는 거나 매한가지입니다. 법 규정이 없는 수치형을 또 별도로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인데. 자, 두 분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피의자 얼굴을 공개는 해야 되지만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인격 살인을 당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여기서 두 번째 쟁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이 얼굴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면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은 필요하겠죠? 네, 근데 한 프로파일러의 말에 따르면 네. 이 연쇄살인마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강간, 살인, 방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아, 네. 이 세 가지 범행의 특징은 스스로가 제어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건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이 연쇄살인마들의 입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 이춘재처럼 이렇게 베일에 가려져 있던 진범이나 네. 또 상습적으로 강간,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출소를 했는데 시민들이 그들의 얼굴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흉악범들의 얼굴은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 아닌가 강하게 싶습니다. 반발하시는데요. 예,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들까지 찾으려고 들 겁니다. 네. 이미 고유정이나 이춘재의 가족들은 SNS에 신상이 거의 노출된 상황입니다. 여론과 언론에 휩쓸려서 범죄자의 가족들을 찾아서 죄인처럼 몰아가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거든요. 네. 애초에 이 규정이 연쇄살인마 같은 연쇄살인마 강호순 때문에 생긴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때 강호순도 자식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 미성년 자녀들이 입는 피해는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큽니다. 강호순이 그때 기억납니다. 자식은 또 끔찍하게 아꼈다는 이야기가 그때 언론에도 나오기도 했지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피의자 가족의 인권 문제도 다시 불거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거는 맞아 보입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해서 네. 반드시 그 가족의 신상까지 다 공개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고 네. 만일 공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하면 됩니다. 네.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이야기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인권은 왜 안 중요합니까? 이 강호순 같은 경우는 무려 부녀자 10명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네. 그래놓고 정작 본인과 본인 가족의 인권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죠.
네, 피의자 인권만 중요하고 네. 피해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얼굴 공개로 인해서 실제 피해자의 인권이 뭐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복수심이라든가 심리적인 만족감을 충족할 뿐인 것이죠. 하지만 얼굴 공개로 인해서 피의자나 뭐 그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뭐 거의 한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나 매한가지인 상황입니다. 예, 사실 뭐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뭐 피의자 얼굴 공개뿐만 아니라 뭐 더한 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우리 시민 배심원단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거리로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들도 다 알고 싶어 하고 이런 권리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알려야 된다고, 네,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자들은 맨날 뭐 이런 거를 걸치고 뭐 마스크를 끼고 뭐 범죄자도 뭐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죄를 저질렀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반성을 해야 되고 그만큼 큰 죄를 저질렀다면 얼굴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나양이 사건이라든지 그런 흉악범들에 관해서는 저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뭐 간단하게 보면 뭐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와 관련된 가족들, 그분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줄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다른 제2, 제3의 어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사례에 따라서 입장 차이는 있어 보이는데 시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각자의 입장 아주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두 분 최후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황 변호사께서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수사 중인 모든 피해자의 얼굴을 다 공개하자 이게 아닙니다. 그 연쇄살인마 같은 강력 범죄자나 또는 정치인 같은 공인의 경우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얼굴 공개 범위를 확대하자는 거죠. 그간 우리는 지나치게 인권 보호에만 매몰되어서 이 피의자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주고 모자를 씌우고 얼굴을 가려줬습니다. 그런 반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이름이나 기타 신상 정보들은 다 공개하면서 유독 얼굴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재범을 방지하고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피해자의 얼굴 공개는 확대되어야 됩니다. 네, 최근 엽기적인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사회의 공분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직 수사 중인 피의자를 얼굴 공개를 통해 가지고 무죄를 다투고 있는 사람에게 네. 그 강한 수치심을 준다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은 부수적이고 피의자나 가족들이 입는 피해는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무죄가 나온 경우에는 뒷수습을 할 방법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론의 관심사에 따라서 누구는 공개를 하고 누구는 공개를 하지 않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를 남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토론 고맙습니다.